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월 11일은 중국이 자랑하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J-22 첫 비행한 지 10주년이 된 날입니다. 중국이 관영 매체를 동원해서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하려다가 J-20의 성능 부족만 드러내고 망신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중국이 J-20 전투기에 자국산 WS-10C 엔진을 장착할 것이며 올해부터 대량 생산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중국이 11일 황구 15의 영문판인 글로벌 타임즈를 통해서 내보낸 선전물에 J-20의 성능 부족이 들통났습니다. 중국은 11일 글로벌 타임즈와 시나닷컴 등 주요 매체에 일제히 J-20 첫 비행 10주년을 선전하면서 이 전투기가 중국 첨단 항공기 엔진의 결정체 WS-10C 엔진을 탑재하고 작전에 투입되기 시작했다는 선전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 기사에서 지난해 해방군부에 소개된 왕하이 여단의 제20 전투기는 17대 0으로 적기를 물리쳤는데 이 부대에 배치된 제20의 러시아제 AL-31F 엔진보다 더 강력한 중국제 WS-10C 엔진이 장착된 제20이 올해부터 실전에 배치된다 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이 기사에서 WS-10C 엔진은 패덱이라는 신기술을 채택해서 러시아제 엔진보다 우수한 추력을 발휘하는데 최대 추력이 130kN에 달한다 라며 이로 인해 J-20의 성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선전했는데요. 최대 추력 130kN은 러시아가 이미 1980년대 개발한 AL-31F3의 126kN과 비슷하고 중국이 2000년대 초반 러시아에서 도입한 AL-31FN3의 134kN보다 오히려 약한 겁니다. AL-31F 엔진은 최대 이륙 중량이 30톤급인 수호이-27 플랭커 계열에 탑재하기 위해 개발된 엔진인데요. 중국이 37톤급 J-20에 탑재하겠다며 25년에 걸쳐 만든 엔진이 20년 전 러시아가 개발한 구형 엔진보다 약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항공 전문가들은 J-20이 당초 계획된 제공 우세 전투기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J-20 스텔스라고 하면서 앞에 카나드도 붙어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문제점 좀 있는데 어쨌든 덩치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수호이 27 바로 우리 F-15K보다 더 덩치가 큰 게 수호이 27인데 그 수호이 27이 30톤이에요. 그런데 이 J-20은 37톤입니다. 외부 연료 탱크 장착 안 하고 37톤이에요. 그리고 수호이 27은 백조처럼 아주 날렵하게 생겼죠. 그런데 이 J-20은 그냥 뚱뚱하게 F-35처럼 뚱뚱하게 생겼습니다. 내부 무장창 때문에. 항력이 당연히 더 많겠죠. 무게도 더 많고 항력도 더 클 텐데 수호이 27하고 똑같은 파워의 엔진을 얹었다. 이게 제대로 성능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최초에 이 J-20을 개발할 때 그들은 WS-15라고 하는 엔진을 개발하면서 J-20에 얹기 위해서 170kN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J-20의 외형, 항력, 그리고 이 무게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170kN짜리 엔진 두 개를 얹어야만이 제대로 된 비행이 가능하다, 성능을 낼 수가 있다라고 설계 판단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고 그래서 결국 WS-10C를 만들었는데 이건 이제 제가 그저께 사실은 이 디펜스 브리핑을 통해서 이거 안 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글로벌 타임스가 자기네들이 자랑을 하다가 130kN이라는 정확한 숫자를 공개를 해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이 1980년대 개발한 수호 27 엔진 이게 126kN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수호이 30 이런 데 들어갔던 엔진 이게 이제 134kN인데 2000년대 초반에 수호이 30에 들어가는 엔진보다 더 약한 엔진을 여기다가 얹었다? 그러면 그 기동성 뻔하죠. 그래서 이 J-20이 지금 또 놀라운 것이 비행한 지 10주년 됐는데 아직도 실전에 제대로 배치가 안 되고 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너무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제 엔진이 WS-10C로 확장됐기 때문에 이 엔진 역시 최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130kN짜리 두 개니까 260kN이죠. 원래는 340kN의 파워를 구현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최초
하려고 했던 것보다 거의 25% 정도 파워가 부족하니까 제대로 이 설계 무장 또 최대 연료 탑재하고 최대 항속거리 구현하면서 제대로 된 기동 당연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급가속 능력 떨어질 테고 기동성 떨어지겠죠. 그리고 고고도를 빨리 점해서 밑으로 미사일 꽂으려고 하던 그 생각, 제공전투기, 고고도 제공전투기로서의 그 능력 다 사라지게 되겠죠. 제20은 F-35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F-35 더 샀으면 좋겠습니다. 제20 상대가 안 될 것 같네요. 잘 됐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대만과의 관계 정상화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폐기를 선언하자 중국이 반드시 반격하겠다. 군사적 해법이 보완된 외교 수단을 쓰겠다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이러한 반발에 미국이 강력한 무력 시위 카드를 꺼냈습니다. 지난 주말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임기를 열흘 앞두고 대만과 관계된 모든 규제를 해제한다며 사실상 하나의 중국 원칙을 폐기를 선언했다는 소식 들으셨을 텐데요. 중국이 관영 매체를 통해 군사적 해법을 운운하자 미국이 먼저 군사적 카드를 꺼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관영 매체를 통해 군사적 해법이 보완된 외교 수단 사용을 경고한 직후에 인도태평양 사령부와 7함대 사령부가 동중국해에서 F-35B 전투기와 제31 해병 원정대를 태운 아메리카 강습 상륙전단의 훈련 모습, 특히 F-35의 실사격 훈련 모습을 공개하면서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제7함대에 증원된 시어도어 루즈벨트 전단의 훈련 모습과 위치도 공개했는데요. 지난해 말에 샌디에고를 출항한 루즈벨트 전단은 현재 동중국해에 진입해서 대중국 압박 임무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은 폭격기 전력도 움직였습니다. 현재 미국은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본토 다이에스 공군기지의 제구 원전 폭격 비행대 소속의 B-1B 폭격기 4대를 전진 배치해 놓은 상태인데요. 중국 관영 매체의 위협이 있은 직후에 다이에스 공군기지는 11월 오후에 B-1B 폭격기의 서태평양 폭격기 태스크포스 임무 출격을 추가로 발표하며 서태평양 지역에 초음속 폭격기가 더욱 증원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강습 상륙함과 항공모함, 초음속 폭격기를 동원한 미국의 이러한 무력 시위는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첨단 전략무기 3종 세트인데요. 미국의 이러한 군사적 대응에 중국이 꺼낼 수 있는 군사적 해법이 보완된 외교 수단은 도대체 뭐가 있는지 중국 당국에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미국이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하나의 중국을 폐기하겠다. 그래서 그동안 미국이 대만에게 취해온 그 제재 전부 해제하겠다. 이제 대만은 독립국가다. 라고 선언을 해버렸죠. 그래서 뭐 2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올지 바이든이 알고 있는 대로 그냥 이렇게 정권 이양받을지 아직은 알 수 없으나 물론 외형상으로는 바이든이 가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미 국무장관이 국무부의 성명을 통해 대만의 독립국가를 선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중국 관영 매체 황구15의 영문 매체 글로벌 타임즈 등이 이제 군사적 압박해야 된다. 이제 외교 여기다가 군사적 압박까지 더 해야 된다. 라고 압박을 해나갔죠. 이제 말뿐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강대국과 강대국이 아닌 차이입니다. 진정한 능력과 진정한 능력이 없는 말뿐인 자의 차이죠. 중국은 그렇게 우리 군사적 해법 능력 강화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미국 압박해야 된다. 라고 했지만 미국은 바로 그 글로벌 타임즈와 황구15의 보도가 나온 그 다음날 보여줬습니다. 우리 지금 뭐하고 있는지 알아? 라고 하면서 이 아메리카 강습 상륙전단이 바로 중국 코앞에서 F-35B를 이륙을 시켜서 실사격 훈련하고 있는 걸 동영상까지 해서 공개했습니다. 저희 동영상 채널인 와우 Weapons of World에 F-35B가 실사격하고 하는 그 훈련 영상 공개 제가 올려놓았죠. 그렇게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30일 해병 원정대 3,000명 딱 탑재를 시키고 우리 언제든지 상륙할 수 있어 라는 걸 아메리카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추가로 또 시어도어 루즈벨트 작년 연말에 샌디에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지금 동중국해에 와 있다. 그렇게 해서 F-18 이륙시키고 조기경보기 이륙시키고 이러면서 이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트위터를 보면 우리는 동중국해에서 훈련하고 있다. 라고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메리카 강습 상륙전단,
항공모함급이죠. 그리고 진짜 대형 항공모함인 슈퍼캐리어인 시어도어 루즈벨트 전단 이 두 개를 동중국해에 딱 갖다 놓고 중국을 압박합니다. 동중국해 바로 대만 양옆이죠. 그러니까 지들이 대만 어떡할래? 이들은 말로만 군사적 해법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우리는 진짜 있어. 자 그러면서 지금 괌에 B-1B 폭격기 4대 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갔다가 내린 그 텍사스의 다이에스 공군기지 여기서 또 발표를 합니다. 우리 추가로 서태평양에 즉 괌에 초음속 폭격기 즉 B-1B죠. 추가로 더 보낸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괌에 지금 앞으로 초음속 폭격기인 B-1B 득실득실 하겠죠. 이 B-1B에 LRASM 같은 스텔스 AI 미사일 그냥 쏴버리면 남중국해에 있는 중국 함대들 바로 그냥 초토화 전멸돼 버리죠. 이런 것들을 6대 갖다 놓겠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실제 능력 있는 자가 보여주는 것이고 능력 안 되는 자가 하는 것은 이제 말로만 하는 것이죠. 참 미국하고 우리가 동맹이라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대만 문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